안녕하세요. 박재진 변호사입니다. 박재진 변호사 TV에서 전해드리는 모든 영상들 하나도 빠짐없이 시청하시기 위해서는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파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렌트비 또는 채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니고시에이션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니고시에이션 중에 그것이 잘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많은 분들이 파산을 고려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파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경기 사정이 계속해서 나빠진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파산을 선택하게 되신다고 하면 어떤 점들을 고려하셔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이라고 하면은 파산은 재정적으로 여러분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입니다. 채무자로서는 최후의 마지막으로 취하실 수 있는 수단이 되고요. 파산은 연방법원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는 즉시 모든 채권 추심은 중단됩니다. 채권 추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하는 행위죠. 그리고 법원에서 소송을 한다든지 또는 소송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재산을 가압류한다든지 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채권 추심 행위는 모두 중단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파산을 통해 채무를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채무가 면제된다는 것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되시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재산을 하나도 소유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일부 재산은 소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파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은 개인들이 하실 수 있는 파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챕터 7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챕터 7은 말 그대로 straight liquidation, 그러니까 그대로 다 채무 면제를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채무 면제를 받으신 챕터 7을 하시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특정한 수입 이하로 정해져 있는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 소득이 있습니다. 평균 소득보다 미만이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수준 이하야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 파산의 종류가 챕터 13, 챕터 13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건 채무 조정 또는 회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일정 기간 동안 3년에서 한 5년 기간 동안에 채무를 갚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일부분에 대한 채무는 탕감을 받으시고 일부분에 대한 빚은 그대로 갚아나가는, 그러니까 채무에 관련되어 있는 빚을 변제하는 스케줄을 새로 잡아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로 이제 채무가 집이나 차량 또는 뭐 비즈니스 등 이렇게 담보가 있는 채무일 경우에 한번 고려해 보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을 해주게 되면 그 조정된 채무를 갚을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 이 중에서 챕터 7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7을 통해서 없앨 수 있는 채무, 아까 빚을 탕감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빚이 탕감을 받으실 수 있냐. 파산을 통해서는 대부분의 채무가 탕감 받으실 수 있어요. 크레딧 카드 빚 또는 담보가 없는 은행론 또는 개인 채무들, 개인적으로 지신 채무, 랜드로드에게 지신 렌트비, 병원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파산이 되는 경우가 병원비라고들 합니다. 메디컬 피를 제대로 갚지 못하실 경우들에 많은 분들이 파산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종류의 빚들은 대부분 탕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파산 신청을 하셔도 없어지지 않는 채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스튜던트 론, 그리고 양육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또 범죄를 저질러서 발생한 벌금들, 담보가 있는 채무. 예를 들자면 차량 또는 주택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파산한다고 해도 그 채무가 다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담보권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세금,
또 파산을 예상을 하고 일부러 발생시킨 채무들, 예를 들자면 크레딧 카드죠. 내가 다음 달에 파산을 신청할 거니까 이번 달에 모든 내 크레딧 한도 내에서 되는 한도를 다 쓰겠다. 이런 채무들은 비록 파산 신청을 하셔도 법원에서 허용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파산 신청서에 기록하지 않은 채무, 파산 신청 이후에 발생한 채무들에 대해서는 파산이 명령이 떨어진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채무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파산을 하신다고 해서 모든 그런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파산이 해법이 아닌 경우 어떤 분들에 해당되냐면요. 자, 본인의 채무의 대부분이 파산만으로 없앨 수 없는 채무일 경우, 이럴 경우에는 파산이 별 효과가 없겠죠. 또 파산을 하신다고 해도 파산 이후에 곧 다시 채무가 쌓일 분들, 또 파산을 하게 되면 잃게 되는 재산이 너무 많은 경우에 예외가 되지 않는 재산이 너무 많은 분들, 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산이 곧 해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파산을 신청한 이후에도 일부 재산을 소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연방법에 따라서 예외가 되는 재산 또는 주법에 따라서 예외가 되는 재산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선 한번 연방법에 의해서 예외가 되는 재산들 한번 보시도록 하죠. 이건 모든 것은 액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매 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나 어떤 자산의 현재 가치에서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빚, 채무를 뺀 것이 에퀴리가 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연방법에 의해서는 25,150불까지는 에퀴리로 보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의 시장 가격에서 모기지 금액을 뺀 금액이 25,000불, 25,150불 미만이면 그 집을 그대로 소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4,000불이 되고요. 보석류 같은 경우에는 1,700불, 결혼 반지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의 가치가 1,700불 미만이면은 계속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 물품들 같은 경우에서는 물품당 625불, 그리고 그 총 합계가 13,400불 미만일 경우에는 계속 소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방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걸 주마다 주 기준은 그것보다 높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뉴욕주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카운티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뉴욕시, 나소 카운티, 웨체스터, 그리고 서포 카운티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은 기준이 좀 높아요. 뉴욕주 같은 경우에서는 주택 같은 경우는 액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7825불까지는 보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4,425불이고요.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그리고 언임플로이먼트 베네핏, 여러분들이 보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주법에 따라서 예외 규정을 두시는지 아니면 연방 기준에 의해서 예외가 되는 재산을 정하실 것인지는 본인들이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뉴욕주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뉴욕주에서 허용하는 예외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대부분 경우에서는 뉴욕주의 법에 따라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집하고 자동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집과 차량들은 대부분이 이제 담보가 잡혀 있습니다. 담보권이 잡혀져 있는 채무가 되시고요. 파산으로 빚을 청산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모든 액기리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나 이거 자동차 갚지 않겠습니다. 이 집에 관련되어 있는 모기지 금액 갚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신다고 하면 집을 다 포기하셔야 돼요. 하지만 만약에 액기리로 잡혀져 있는 금액이 아까 exemption보다 낮은 경우라고 하시면은 모기지를 계속 내시는 조건으로 그 집을 계속해서 보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을 받으셔서요. 그렇게 되면 집과 차량을 보유하시면서 계속해서 파산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파산 이후에도 그러면 빚을 갚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아까 챕터 7 파산을 이미 신청한 이후에도 갚는 경우들이 무엇이 있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기지나 이런 담보권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다시 갚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물건들 또는 집을 보유하시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계속해서 내셔야 되고, 그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파산을 신청한 이후 180일,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세금 환급금, 그리고 유산, 생명보험 지급금, 그리고 교통사고 보상금, 네, 이런 것들이 예외로 정해져 있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다시 법원을 통해서 내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초과된 금액을 포기하시고 그 포기한 금액으로 여러분의 채무를 갚게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뉴욕주 같은 경우에서 교통사고 보상금을 10만 불을 받으셨다. 자, 10만 불을 받았지만은 보상금이 예외가 해당되는 금액은 8,275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은 91,725불은 포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금액을 법원에서 트러스티가 다 가져가서 우선순위가 있는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 이후에도 180일 이내에 이런 금액들을 받으신다라고 하시면은 물어내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파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을 한 이후에 내가 이 재산을 보호하면서 파산을 하면 어떨까요? 모든 재산을 다 배우자 이름으로 해놓고 나머지 저만 파산을 하면 어떨까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파산을 하실 때 파산 전에 재산 처분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파산 신청 90일 전에 채무를 변제한 것, 누구에게 먼저 빚을 갚은 게 있는지, 또는 재산을 누군가에게 양도한 적은 없는지 1년에서 2년 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트랜잭션을 다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사고 판 것, 거래를 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파산 신청 2년 전에 발생한 것들까지 다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법원의 트러스티가 이 모든 트랜잭션들을 보았을 때 이것이 어떤 파산을 통해서 어떤 그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법원은 그 모든 트랜잭션을 원위치 시키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재산들을 다 원위치를 시켜놓고 그 재산들을 처분을 한 이후에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어떤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명의 변경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칫 하시면은 이 파산이 승인이 나지 않거나 또는 파산 이후에도 모든 재산들을 원위치 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게 내가 파산 신청하면 앞으로 집도 못 사고 또 크레딧도 없어지고 비즈니스 하는데도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게 질문하시는데요. 네, 당연합니다. 파산을 신청하시면은 크레딧이 다 없어진다고 보셔야 되고요. 또 파산 신청을 하신 이후에 10년간은 크레딧 리포트에 그 파산한 기록이 같이 뜨게 됩니다. 자, 10년간 뜬다고 했지만은 은행들은 5년에서 한 7년 정도 지나시면은 새롭게 크레딧을 쌓으실 수가 있고요. 또 크레딧 카드도 새로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파산은 여러분들에게 재정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요. 또 10년간 또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시 수입이 발생을 해서 재정적으로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집도 사실 수 있고 모기지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불편한 경우는 발생을 합니다. 자, 다음은 파산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서류들. 그럼 파산 내가 신청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네. 우선 파산을 신청하시려고 하시면은 필요한 것들이 지난 2년간의 세금 보고, 그리고 지난 6개월간의 페이스톱,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의 은행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크레딧 카드나 자동차 여러 가지 채무들에 관련되어 있는 빌들, 그리고 채무와 관련되어 있는 서류, 리스 서류라든지 법원 명령, 소장,
디맨드 레터, 네, 이런 것들 다 같이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신분증, 운전면허증과 소셜 카드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크레딧 리포트. 네, 크레딧 리포트를 3개 기관에서 모두 다 띄워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웹사이트에 있죠. www.annualcreditreport.com에 가시면은 본인의 크레딧 리포트를 3개 기관에서 나오는 것들 다 무료로 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떼어서 같이 가지고 오시면은 파산을 준비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요즘에 파산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 광고를 통해서 파산을 뭐 싸게 해주겠습니다 라는 이런 광고들이 많이들 나옵니다. 사실 이게 뭐냐면 파산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죠. 파산을 마치 어떤 양식만 써서 법원에다 제출하면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것으로들 생각하고 계신데요. 지금 알아본 바와 같이 파산은 전문가의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꼭 파산이 본인에게 맞는 해법인지 먼저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그동안에 해왔던 트랜잭션들, 파산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한번 여러분들에 대한 상황을 한번 리뷰를 꼭 해야 합니다. 그 파산 전문가의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파산이 맞는지, 그리고 그 파산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박재진 변호사 TV에서 전해드리는 모든 영상들 하나도 빠짐없이 시청하시기 위해서는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